안녕하세요. 고전 낭독가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돼지 제8장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넘어선 공동의 목적으로 형제들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숨을 쉰다. 경험에 따르면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줄에 묶여 서로 만나게 될 같은 정상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들은 동료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이 풍족한 시절의 마지막 남은 식량을 사막에서 나눠 먹으며 그토록 충만한 기쁨을 느낀단 말인가. 이에 반하는 사회학자들의 예측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사하라 사막에서 구조되는 그 크나큰 기쁨을 누린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즐거움이 하찮게 보였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충만함을 약속하는 종교들에 열광한다. 우리는 서로 모순되는 말을 쓰지만 모두 같은 충동을 표현하고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만 갈릴 뿐 목적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그 목적은 모두 똑같다. 그러니 놀라지 말자.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낯선 이의 존재를 눈치채지는 못했더라도 무정부주의자의 지하 참호에서 희생, 협력, 정의에 대한 강직한 이미지로 인해 그 낯선 존재가 깨어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느낀 사람은 오직 단 하나의 진리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건 바로 무정부주의자의 진리다. 스페인의 수도원에서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는 연약한 수녀들을 보호하려고 한 번이라도 보초를 서본 사람은 교회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승리감에 찬 메르모즈가 안데스 산맥을 향해 갈 때 당신이 그에게 그건 착각이고 상업을품으로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며 반대하고 나섰다면 메르모즈는 당신을 비웃었을 것이다. 진리란 안데스 산맥을 통과하는 메르모즈의 마음속에서 탄생하는 바로 그것이다. 리프 전쟁 당시 두 반군 산악지대 사이에 설치된 전초기지를 지휘하던 남부전선의 한 프랑스 장교 이야기다. 어느 날 저녁 서부 산악지대에서 내려온 리프 부족 대표사절단이 그 대위의 기지에 손님으로 와 있었다. 모두 예를 갖추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총격전이 벌어졌다. 동부 산악지대 부족들이 기지를 공격해 온 것이다. 싸우려고 손님들을 내보내는 대위에게 적군 사절들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손님이오. 신은 우리가 당신을 저버리는 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대위의 부하들과 합세해 기지를 사수한 후 절벽 위 자기네 요새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대위의 기지를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되었고 공격 전날 대위에게 사절을 보냈다. 언젠가 밤에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었죠. 그랬지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실탄 300발을 써버렸소. 그랬지요. 그걸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도리겠지요. 고귀한 기품을 지닌 대위는 그 사람들의 고결함을 이용하여 득을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곧 자신을 향해 사용할 탄환을 적에게 되돌려 주었다. 인간에게 진리란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인간관계의 존엄, 공정한 승부, 목숨을 건 존중을 주고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러한 숭고한 순간을 선동가의 천박한 단순함과 비교하게 된다. 선동가는 위에 말한 같은 아랍인들에게 동지의식을 표시한답시고 어깨를 두드러대며 아첨과 동시에 모욕이 담긴 말을 건넸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말을 하면 그는 당신을 향해 경멸감 섞인 연민밖에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옳은 것은 그 사람이리라. 하지만 전쟁을 중화하는 당신 역시 오르리라. 인간이 지닌 욕구를 이해하고 본질적인 것을 통해 그 인간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지닌 명백한 진리들을 서로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 여러분은 옳다. 여러분은 모두 옳다. 논리가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 세상의 불행이 꼽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마저도 옳다. 그래서 꼽주에 대항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바로 열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꼽주들의 죄를 응징하리라. 꼽주들도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니까. 이 본질을 도출해내려면 이런저런 분열을 잠시 잊어야 한다. 분열을 일단 받아들이면 유지부동의 원칙을 담은 코란과 같은 경전이 생겨나고 그로부터 광신이 비롯된다. 사람들을 우익과 좌익으로 꼽주와 꼽주가 아닌 사람, 파시스트와 민주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일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리란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지 혼돈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진리는 보편적인 것을 드러내는 언어다. 뉴턴은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듯 오랫동안 숨어있던 법칙을 발견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가 이루어낸 것은 어떤 창조 활동이다. 사과가 들판으로 떨어지는 것과 태양이 뜨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를 확립해낸 것이다. 진리란 증명되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이념에 대해 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모든 이념이 각기 증명된다 해도 여전히 서로 대립할 때니 이러한 논의는 인류의 구원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인간이 표출하는 욕구는 똑같은데 말이다. 우리는 해방되고자 한다. 곡괭이질을 하는 사람은 자기 곡괭이질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 도영수가 하는 모욕적인 곡괭이질은 개척자를 성장시키는 곡괭이질과는 전혀 다르다. 도형은 곡괭이질이 가해지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연장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도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곡괭이질, 그를 인간 공동체와 연결해 주지 못하는 곡괭이질을 하는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형장에서 도망치고자 한다. 유럽에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새로 탄생하기를 염원하는 사람이 2억 명이나 된다. 공업이 발전하면서 이들은 농부혈통의 언어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내 시커먼 화물 열차로 가득 찬 열차 정비소를 닮은 거대한 개토에 갇혀버렸다. 그들은 노동자 도시 밑바닥에서 지내며 깨어나기를 소망한다. 또 온갖 직업의 톱니바퀴에 물려 들어가 개척자의 기쁨, 종교적 기쁨, 학자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사람들은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만 하면 그들이 성장할 거라 믿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츰 구르틀린의 소시민을, 시골 동네 정치가를, 내적 삼가는 담을 쌓은 기술자를 키워냈다. 그들을 교육시킨다지만 더 이상 교양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공식을 암기하는 일에 교양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교양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 수학 특별반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도 자연이나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는 데카르트나 파스칼보다 더 많이 아는 법이다. 그렇다면 그 학생이 인간 정신에 대해서도 같은 능력을 보일까? 사람들은 모두 막연하게나마 새로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이를 위한다는 일부 해결책은 사람들을 호도한다. 인간에게 제복을 입히면 확실히 활기를 띠기는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전쟁 창가를 부르고 동료들과 빵을 쪼개 먹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찾아 헤매던 것, 즉 보편적인 것의 맛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빵을 먹은 그들은 죽을 것이다. 또 땅에서 나무로 된 우상을 파내어 오래된 신화들을 되살릴 수도 있다. 범게르만주의나 로마 제국의 절대 숭배 사상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 베토벤의 동족이며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워 독일인들을 도취시킬 수도 있다. 선박의 화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독일인을 취하게 할 수 있다. 이 일이 선박의 화부를 베토벤과 같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보다는 확실히 더 쉬우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상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우상이다. 지식의 진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죽는 사람은 생명을 섬기며 죽어간다. 영토의 확장을 위해 죽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자기가 살린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파괴한다. 오늘날의 상황은 종족 전체를 살리려고 약간의 피를 희생하는 수준이 아니다. 비행기와 이페리트 독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은 피가 흥건한
외과 수술이 되어버렸다. 양편이 모두 시멘트 벽 뒤에 숨은 채 매일 밤 전투 비행 흉대를 보내 적진 깊숙한 곳에 포탄을 쏴 핵심 기관들을 폭발시킨다. 거기에서 승리는 보다 늦게 썩을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서 두 족수는 함께 썩어간다.